자, 오늘 진도 나갑니다. 화면 봅시다. 저기 이제 폴리머라고 적혀 있는데, 폴리가 많은이라는 뜻이고, 그럼 이제 요 하나하나를 모노머라고 합니다. 이게 1번, 2번, 3번 각각을 모노머라고 하고, 그러니까 단위체 또는 단량체. 그래서 그 단량체에 해당되는 것, 탄수화물의 단량체는 단당류, 그다음에 단백질의 단량체는 아미노산, 그리고 중성지방의 단량체는 없다. 자, 칠판 잠깐 볼게요. 포도당이 같은 물질이 쭈르륵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폴리머의 단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포도당이라면 포도당이 단량체가 되는 거죠. 단량체. 그래서 모노 1을 의미하는 접두어, 그래서 모노머를 단량체라고 번역합니다. 그럼 단량체 두 개가 결합한 것을 굳이 얘기하면 이량체 또는 이합체 또는 이량체, 그러니까 다이머. 그럼 이제 단량체 세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트라이머, 여러 개 결합되어 있으면 폴리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포도당과 포도당이 여러 개 쭈루룩 결합되어 있는 그 녹말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걸 우리는 중합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런데 역시 아미노산이 쭈룩 연결된 폴리펩타이드 또는 단백질도 중합체. 그러나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단량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록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쭉 결합되어 있는데, 그럼 아미노산은 인체 내 아미노산 20종류인데 그 20종류가 다 다르죠. 설령 여기 20개의 아미노산이 서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 20종류가 쭉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탄소의 수소, 그리고 여기 NH2, 그리고 COH, 이 구조는 아미노산이 동일합니다. 그럼 아미노산 20종류라는 얘기는 여기 R로 표시하는 이 녀석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KTX 18호차까지 있는데 1호차부터 18호차까지 그 내용물, 그러니까 거기 타고 있는 승객들은 다르죠. 그러나 그 객차 1번 객차나 2번 객차는 다 똑같이 생겼죠. 외관은. 그래서 기본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미노산도 단량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성지방을 구성하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은 단위체가 아니다. 이때 단위체가 결합해서 중합체를 만들 때 물 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죠. 물 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 지금 H와 또 다른 단량체 OH 사이에 이게 두 개 떨어져 나가면서 물 빠져나오죠. 그래서 합성되는데 이것을 탈수합성 또는 축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반대로 이 중합체를 분해할 때 반대로 물을 첨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 첨가되어서 H기 붙고 OH기 붙고 그래서 분해가 되는데 이것을 가수 분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물론 지방은 중합체는 아니지만 역시 결합 끊어질 때는 가수분해인데 어쨌건 여기 중합체의 가수분해.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은 중합체는 아니지만 소화기관 내에서 소화강에서 분해되는 소화는 가수분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소화 효소가 바로 가수분해 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수합성 가수분해라는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탄수화물의 종류로 갑니다. 탄수화물의 종류. 이미 지난 시간에 작용기를 공부하면서 탄소와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 이것을 카르보닐기라고 했죠. 근데 카르보닐기가 왜 같이 탄소 골격 끝에 있는 경우를 뭐라 그랬어? 알데하이드. 그리고 탄소 골격 내부에 있을 때를 케톤기라고 했죠. 알데하이드기, 케톤기. 그래서 이 알데하이드기를 갖고 있는 탄수화물을, 당을 알데하이드라고 하고, 알도스라고 하고, 더 붙여 알도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케톤기를 갖는 경우에 케토스라고 합니다.
다시 당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때 케톤기를 갖고 있는 케토스와 알데히드기를 갖고 있는 알도스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단당류는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3탄당부터 7탄당까지 있고 가장 간단한 3탄당 두 종류가 나와 있죠. 이 녀석은 글리세릴 알데히드, 그리고 이 녀석은 디하이드록시아세톤. 나중에 세포호흡에서 디하이드록시아세톤 인산을 공부하게 됩니다. 나중에 배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이제 5탄당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5탄당 탄소가 5개 있으니까 5탄당인데, 이렇게 알데히드기를 갖고 있는 알도스의 대표적인 게 리보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리볼로스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체적인 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디옥시리보스는 알도스일까 아니면 케토스일까? 디옥시리보스는 이 리보스에서 2번 탄소에 있는 O가 하나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리보스뿐만 아니라 디옥시리보스도 역시 알도스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카르보닐기가 골격 끝에 있느냐 골격 내부에 있느냐를 기억하셔야 되고,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제 6탄당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 있죠. 포도당은 이와 같이 알데히드기를 갖는 알도스, 갈락토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요 과당은 케톤기를 갖고 있는 케토스죠. 이게 포당 그리고 갈락토스, 과당 구조식은 다르죠. 구조식은 다른데 여기 각각의 탄소 원자 6개, 수소 원자 12개, 산소 원자 6개, 그러니까 C6H12O6로서 분자식은 똑같죠. 분자식은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전부 다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C6H12O6 이게 분자식. 자, 그리고 이것은 구조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분자식은 똑같은데 구조식이 다르다. 이성질체죠. 더 구체적으로 구조 이성질체 암기하시고요. 이 구조 자체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구조 자체를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알도스인지 아니면 케토스인지 3탄당, 5탄당, 6탄당에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포당과 과당 다시 한번 반복하면, 포당은 알도스, 과당은 케토스. 그런데 분자식은 똑같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구조 이성질체라고 한다.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식이 다른 경우. 포도당을 나타낼 때 이와 같이 평면 구조로 나타낼 수도 있고 입체 구조로 나타낼 수도 있고, 물론 이건 사슬 형태로 나타냈는데 사슬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고리형이죠. 자, 그런데 단당류는 수용에 의해서